진짜 그냥 부동산 실전 투자자로 그러니까 데이터도 확인하지만 현장 가서 현장 분위기 확인하고 하면서 지금 이렇구나,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리고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아는 게 뉴스 보면 막 다 올랐다고 하잖아요. 다 올랐어. 그다음에 특히 좋은데 뭐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뭐 용산이나 이런 데 많이 올라갔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좋은 데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승장이 보통 저희가 21년 하반기 정도 가격을 상승장에 제일 많이 가격이 올랐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지역이 근접하게 많이 간 건 맞아요. 그러면 강남 좋은 지역이니까 강남은 그럼 다 상승장만큼 다 갔냐? 강남이라고 해서 강남에 있는 모든 단지가 다 똑같이 다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피디님도 원베일리는 아실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강남권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단지인데,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0평대 84가 그러니까 이전에 얘가 최고가가 한 45억 정도 갔던 단지거든요. 근데 지금 얘 호가가 어느 정도 나오냐? 좀 입주할 수 있는 물건들은 보통 그러니까 40한 거의 7억 이 정도까지도 물건이 나와요. 그리고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한강 보이냐 안 보이냐가 워낙 또 얘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한강 보인다 그러면 막 50억을 얘기하기도 해요, 현재. 네, 이거는 물건에 저희가 호가라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나오는 가격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가격 오르고 있대 이 분위기를 아니까 막 낮춰서 내놓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최고가 대비해서 좀 오른 가격으로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볼 수 있고, 시장 안에서. 그러면 다 똑같냐? 제가 강남 안에서도 아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강남에 예를 들어서 쇠곡이나 자곡처럼 좀 강남에서 좀 더 아래에 위치한 그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얘도 30평대 최고가 그래도 상승장 때 한 17억 5천, 한 18억 가까이 갔던 그런 단지들인데, 얘는 지금 한 15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단지는 강남에서 좋은 곳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최고가 갔던 것만큼 이미 회복하거나 막 뚫고 지나가는 호가가 나오는데, 강남 안에서도 조금은 이제 좀 더 서양권 안에서 좀 후순위라고 말하는 곳들은 그래도 여전히 한 15% 정도는 빠져있는 가격이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고, 또 다른 구로 옮겨가면 더해요. 네, 다른 구로 옮겨가면 서울에 지금 25개 구가 있거든요. 그럼 25개 구에서 좀 더 뒤에서 있는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구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구로구 안에서 엄청 막 대장, 신도림 이런 데 말고 구로구 안에서 조금은 그래도 사람들한테 가성비 있는 그런 단지들, 84가 6억 인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고점 얘도 그래도 한 7억 중후반 했던 그런 단지거든요. 그리고 이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작년 초 23년 1월이 진짜 쌌던 시기인데, 그때보다는 소폭 올라 있지만 여전히 크게 오르지 않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중. 그래서 정리하자면 다 올랐냐? 아니다. 좋은 단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 중심으로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서울 안에서도 어떤 구, 또 마찬가지 이 안에 들어와서도 어떤 생활권, 어떤 단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전히 오르고 덜 오르고가 다르다. 한마디로 아직도 덜 오르는 데 많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선호하는데 많이 올라갔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양파리님 얘기하는 거 다 덜 좋은데요? 다 어떻게 보면 서울 25개구 중에서 좀 급지의 기준이 좀 더 낮은 곳이에요? 그런 건 아니었고, 왜냐면 서울 안에서도 특히 만약에 입주가 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랐죠. 강남, 서초, 용산 이런 곳들, 특히 최근에 성동구, 마포구 이런 곳들 중심을 보시다 보니까 나 이제 나한테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나? 어떡하지? 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음 조급해.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 길을 잃었어요. 그 말씀 주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서울 안에 사실 입주가 많진 않아요. 대규모 입주를 가진 그런 지역들은 그래도 그런 지역들 안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희가 좀 그런 지역을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들어요. 왜냐면 이 상승세가 계속될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서요. 충분히 공감하죠. 왜냐면 나 서울에 관심 가졌고 집 사고 싶었는데 이제 내 돈을 살 수 있는 지역이 뭔가 바뀐 느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되나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근데 지금 진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서울시장에 관심 갖지? 그러니까 예전에 서울시장은 안 좋았고 이제 서울시장이 막 좋아서 관심 갖고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서울 아파트는 좋았고 지금도 여전히 좋아요. 근데 과거에 서울 아파트는 가격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 비싸서 못 봤던 거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게 저렴해? 그러면 내가 이거 좀 기회 좋을 때 매수해서 그냥 내 자산으로 만들어서 가져가야지, 그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빠졌어요. 어느 순간에 얘가 가격이 싸졌으니까 내가 이제 관심 갖고 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서울시장 갖고 싶어, 그것만 남아있는 거? 너무 중요한 게, 저는 진짜 집 살 때 안전마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싸게 샀냐, 이게 시장은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집 지금 샀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바로 오르냐?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더라도 이 집값은 길게 보면 우상향하는 거지, 그 우상향하는 안에서는 계속 이렇게 등락은 할 거예요. 근데 만약 비싸게 샀어. 근데 등락할 때 떨어지는 구간을 못 버텨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싸게 샀어. 그러면 떨어지는 구간 있어도 지금 잠깐 떨어져도 나 싸게 샀으니까 일단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잘 보내시거든요. 일단은 저는 그래서 안전마진이라는 거, 싸게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냥 지금 시기에는 내 집 마련이던 투자던 지난 상승장, 가장 가격이 높았다라고 말하는 시기가 21년 하반기 정도 가격인데, 그때보다 20% 정도 떨어진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면 안전마진이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냥 여쭐게요. 어디 봐야 돼요?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서울 안에서 좋지만 더 좋아질 곳, 심지어 입주까지 있어가지고 아직은 다른 좋은 곳 대비해서 가격이 더 오르는 곳을 먼저 봐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강동구예요. 강동구 어딘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강변이 이렇게 길게 접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가장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 강동구예요. 그리고 강동구는 옆에 보면 경기도에서 이제 하남, 특히 미사 쪽이랑 인접해 있고, 그러니까 강남 사구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특히 강남권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3구는 서초, 강남, 송파를 얘기하는데, 이 강남 상구 옆에 바로 근접한 강남 사구라고 불리는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바로 강동구예요. 이제 한강 위쪽으로는 광진구도 서울 안에서 상당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광진구랑 그다음에 경기도 이제 구리랑 또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이 강동구다. 위치는 이렇게 봐주시면 한강변에 있구나, 서울의 가장 동쪽이구나, 이렇게 서울에서 송파, 광진이랑 인접하고 하남이랑 구리랑 인접한 곳이 강동구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되게 재밌는 게 어때요? 이렇게 조금 더 지도를 줄여보면 강동구가 이 정도 있겠죠. 이 정도에 있는데,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자 치면 서울에서 이렇게 동쪽에 있다 보니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 그다음에 강원도권의 지역이나 이제 만약 지방권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접근성까지도 강동구는 되게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강서로 보자면 강서구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지역이 맞지만, 얘가 만약에 수도권 내륙 쪽으로 이동한다 치면 얘는 서울을 이렇게 정말 복잡한 올림픽 대로를 뚫어가지고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지나서 나와야 이렇게 수도권의 다른 내륙이랑 접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서울의 강서라고 한다면 강동의 강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수도권 다른 내륙이나 이제 강원도나 이런 지역들이랑 접근성까지도 좋은 지역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크게 강동구의 위치를 봤을 때 얘기를 드린 거고, 이제 강동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울 안에서 사실 한강에 접하고 있다는 것도 큰 자연환경 중에 하나인 곳이고, 그리고 이것만 있냐, 일단 교통 지금 보세요. 강동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노선이 지금 강동구에 3개가 지나거든요. 그래서 3개가 5호선, 8호선, 그 다음에 9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이 특히 좋은 이유가 일자리. 9호선 또한 되게 황금 노선이라고 부르는 노선 중에 하나고, 5호선도 지금 여기 보면 광진구부터 이렇게 5호선이 내려오는데, 올라가다 보면 5호선이 이렇게 도심권,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가자 치면 사실 여의도권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노선 중에 하나가 이제 5호선이고, 또 5호선만 있냐, 8호선이 있는데 8월이면 개통 예정인 역 중에 하나가 여기 8호선에서 연장되는 암사동 쪽에 암사역사공원역. 아직까지 여기가 막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그런 역은 아니지만 이미 역사 다 지어져 있고 이제 개통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역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 강동구가 어때요? 위치가 서울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강동구는 되게 종점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암사역도 끊겨 있죠. 종점으로 끊겨 있고 9호선도 현재 여기 올림픽파크 보레온 있는 여기 중앙보훈병원역이 현재로서는 종점이지만 얘 또한 고덕역까지 연결이 돼요. 얘는 아직은 시간은 좀 남아있어요. 2028년에 이제 개통 예정인데 이게 바로 특히나 저희가 강동구 진짜 좋아질 곳이다. 교통이 얘한테 약점이었는데 약점이 이제는 메꿔진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끊겨있던 9호선 강남을 한 번에 가줄 수 있게 하는 이 노선이 연장을 해서 여기가 지금 고적 비즈밸리거든요. 이 고적 비즈밸리 이 앞에 이쪽이 이 정도가 지금 역사 여기 고덕초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역사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9호선을 타고 이제는 고덕에 있는 분들 또한 강남을 환승 안 하고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것만이냐? 제가 지금 고덕 비즈밸리를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얘가 더 좋아질 곳이 없나요? 할 때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 고덕 비즈밸리가 강동을 진짜 많이 바꿔놓을 호재 중에 하나를 생각해요. 근데 호재는 보통 되게 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 고덕 비즈밸리를 가면 생각보다 사옥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이케아, 뭐 JRP 그 다음에 이것만 있냐? 그러니까 쿠쿠 아시죠? 쿠쿠? 쿠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전, 그러니까 제약회사 중에서 뭐 1화 같은 곳 여기 일자리들이에요. 이런 일자리들이 생각보다 사옥을 되게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옥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사진 보면 되게 많이 이제 사옥들이 올라와 있네. 여기 이케아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케아가 들어온다. 여기 보면 CGV도 있죠. 얘네들이 들어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일자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항상 사람들을 와야 돼요. 일을 하러. 되게 상시적인 수요거든요. 근데 그런 수요뿐만 아니라 이렇게 판매 시설들 여기 이케아 사옥 플러스 그다음 판매 시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CGV도 결국 상권이잖아요. 이런 상권들이 들어오면 이제 사람들이 일하러 오는 수요 말고 이렇게 상권을 이용하러 들어오는 수요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이끄는 그런 지역이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고덕 비즈밸리 앞에 왜 9호선을 그냥 넣어줬겠냐. 그냥 이유 없이 여기 이쯤에 9호선 역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자리랑 연결시키려는 다 계획을 가지고 연결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9호선이 들어오면서 이런 고덕 비즈밸리라는 일자리까지 연결시키는 노선이 연장된 거 플러스 이 아래 너무너무 좋아하는 강동구 하면 PD님들 여기는 안다 그랬잖아요. 이 고덕 택지가 그만큼 더 또 어떻게 보면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에도 좋았던 건 맞아요. 근데 기존에는 좋은데 새 아파트 신축 대단지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일자리가 만약 강남이라면 내가 이 강남까지 오는데 막 환승도 해야 되고 너무 멀어 라고 했던 곳이 이렇게 9호선이 이 위에 뚫리면서 이제 한 번에 강남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위에 있는 일자리 저희가 자족이라고 하거든요. 자족 이제 자급자족 하면서 이 앞에 있는 일자리 또한 내가 그냥 다니면서 직주근접으로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그라시움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그라시움이 이 안에 있고 제가 이제 여기 생활권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은 고덕 교통 너무너무 좋아진다. 특히 기존의 5호선, 8호선, 9호선 중에 8호선, 9호선의 연장 노선이 이제 기존에 얘가 가지고 있던 교통 때문에 약점을 메꿔주면서 이제 강동이라는 곳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저희가 지금 교통 보면서 같이 살펴본 일자리가 원래는 강남이나 뭐 송파나 이쪽으로 일을 하러 가야 되고 베드타운 역할을 했던 강동이 이제 일자리까지 가지고 강동에 일을 하러 가는 그런 지역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한번 볼 수 있고 또 이것만 있냐 이 지역이 고덕이나 이런 지역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송파 이 옆에 올림픽 선수 기자촌도 송파 이 앞에가 이제부터 강동인 거죠. 근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여기만 있냐 이 옆에 보면 이렇게 강동구청이 위치한 뭐 성내나 천호나 길동 같은 기존의 강동구에 약간 원도심 같은 곳들도 있거든요. 특히 천호 같은 곳들도
지금 보시면 정비구역 이렇게 많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뭐 26년 1월 입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 또한 되게 정비구역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지금 천호나 이쪽 원도심 쪽이거든요. 그래서 강동구가 우리가 뭐 너무너무 잘 아는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 뭐 고덕,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기존 택지가 뭐 일자리나 교통 노선 때문에 더 좋아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런 천호나 이런 지역들, 길동 이런 지역들도 그러니까 이런 원도심 사이사이 재정비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서 주변 환경이 되게 많이 이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강동구를 이제는 우리가 관심 갖고 본다면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사실 얘는 위치가 되게 좋아요. 우리 아까 올림픽 여기 공원 송파구에 생각보다 되게 근접한 그런 지역들이고, 또 여기 왼쪽 보세요. 한강이랑도 되게 가까운 그런 지역들이자, 그리고 서울에 생각보다 평지들이 많지 않거든요. 성내, 천호, 그 다음에 이쪽 암사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여기가 그 완전히 평평이 다 평지예요? 당연히 일부 약간 경사지도 있긴 있죠. 근데 그 경사의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다른, 예를 들어서 관악구 이 정도의 경사와 비할 바는 아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지가 많은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송파나 이런 지역, 강남권에 인접한 지역, 이런 땅의 가치를 가지는 곳들의 기존에 좀 낙후되었던 낡은 땅 안에 정비 사업들로 지역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강동구의 지역들도 같이 눈여겨봐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강동구가 그러면 이제 다 새 거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기존에 좋은 땅을 가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이제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곳곳이 이제 변화하고 있고, 저는 그리고 이 변화가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변화할 지역이 많은 땅이지만 얘네들은 차츰차츰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계속 그래도 변화해 나가지 않을까. 왜냐면 땅이 좋으니까. 생각보다 가보시면 우와, 여기 되게 송파 바로 옆이네 할 만한 지역들이거든요. 뭐 성내, 뭐 천호, 그 다음 길동, 암사 같은 곳들이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데 기존에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가성비 지역들이 남아있구나 라는 거를 좀 보시게 되는 전 계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만 있냐, 사실 강동구에는 학군이 있어요. 사실 고덕 같은 택지들 얘기할 때 근데 이렇게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곳 중에 약점이 근데 아파트 새 거라 좋은 거 알겠는데 여기서 애들 교육시키기에는 너무 학교가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 고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신도시들, 특히 새로 땅을 다져서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런 곳들은 뭐든 다 처음 형성되는 거거든요. 집은 새 거라 좋아. 근데 상권도 새로 형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도 이제 막 새로 지어서 학군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얘는 이 기존에 원래 있던 아파트들을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바꾼 거죠, 새 걸로. 그러다 보니 기존에도 학군지, 그 다음에 새 아파트로 바꿔서 여전히 학군지인 곳에 아파트가 심지어 새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덕에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학군 고민을 잘 안 해요. 강동구의 학군이 지금 어느 정도냐? 강동구에서 이렇게 명일중이나 한영중 같은 라인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얘네 지금 학원 성취도는 이 정도면 뭐 90%도 안 되고 많이 높지 않은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특목고 진학률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정도면 특히 한영중 같은 경우 특목고 진학률 6.8 정말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저희가 학군 얘기할 때 뭐 강남, 그 다음에 양천구의 목동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학군 좋은 지역 평균치도 특목고 진학률이 3%대예요. 근데 얘는 6% 후반 7% 가까운 수준이죠. 그러면 특목고 진학률 7%대 가까운 수치면 여기 진짜 학군 되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학교고, 그 다음에 강동구에 가면 고덕 학원가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신규 택지가 됐던 아니면 기존에 고덕 옆에 명일동이 됐던 이런 고덕 학원가 이용해서 아이들 교육을 진짜 많이 시켜요. 그래서 강동구는 특히 학군 때문에 교육 때문에 나가야 돼, 사실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지금이 가장 싼 타이밍이 맞나요? 왜냐면 호재면은 이미 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지금 현재 강동구를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강동구? 나 두 가지 알아. 일단 하나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다음에 하나는 고덕. 두 개는 알지. 이 정도까지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강동구 저 알아요. 강동구 막 이렇게 8호선 연장되잖아요. 9호선 연장되잖아요. 고덕 비즈밸리 있잖아요. 여기까지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가 앞으로 교통이 얼마만큼 더 좋아질지, 앞으로 얘한테 없던 일자리가 생겨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강동구를 찾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아직 이 지역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 강동구 많이 오르지 않았냐? 안 오르지 않았어요, 사실. 강동구 안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활권 고덕. 고덕은 그래도 이전에 정말 한참 입주 있었을 때, 하락장이 겹쳤을 때 그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럼 고덕도 다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고덕 안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고덕 그라시움 이런 대장 단지들을 최고가 대비해서 많이 회복해서 올라간 거 많지만 고덕에 고덕 그라시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강동구 안에 좀 어떤 생활권이 있나를 좀 봐야 되겠죠. 강동구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일단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게 여기 있어요. 여기. 또 사람들이 두 번째 많이 얘기하는 고덕 신도시 여기 있어요. 두 개 지점을 두고선 아 여기가 올림픽파크 포레온, 여기가 고덕이구나 라고 크게 일단 지점을 찍으시고, 그다음 명일 옆에가 고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덕이 여기 상일동역 5호선 얘를 두고선 진짜 대규모의 신축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얘는 지금 가격이 상일동역이랑 얼마나 근접한지, 그 다음에 이 상일동역 중심으로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현재 고덕의 가격이랑 많이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대장은 그라시움,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 있는 아르테온, 그 다음이 이 자이, 이런 순으로 여기서 선호도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때요? 제가 아까 입지 얘기할 때 강동이 좋아진 이유, 특히 고덕이 좋아진 이유가 9호선 연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9호선이 이쪽으로 연장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5호선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됐던 고덕이 여기 위에 고덕 쪽 위쪽으로 지금 9호선 연장 노선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원래 고덕 그라시움에서 이 뒷동은 인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9호선 가까운 뒷동들이 이제 가격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라는 거를 이제 현장에 가면 또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고덕이 이전보다 오른 거 맞아요. 서울에서 상승한 단지들이 좋은 지역, 좋은 단지 중심으로 먼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고덕도 그러면 다 똑같이 다 올랐냐? 그라시움이나 이런 단지는 이제 많이 쫓아온 것 같아요. 상승장에 얘가 갔던 최고가 대비해서 이제 거기까지 많이 쫓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아르테온이나 자이나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 고덕 그라시움에 비해서 조금은 덜 반영된 게 있어가지고 저는 내가 그라시움 갖고 싶어, 이거 하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럴 때는 그 다음 차선의 단지들은 안 올랐나? 라는 거 살피고, 그리고 그 부분도 있어요. 내가 당장 이걸 매수할 때 당장 들어가서 사는 실거주로만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누군가는 만약에 2년 뒤 또는 4년 뒤 들어가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만약 지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물건이 있다면 그런 물건을 사놓고 그다음에 2년 뒤, 4년 뒤 전세 끼는 상태로 사놓는 거죠. 2년 뒤, 4년 뒤 그때 내가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올림픽파크 포레온 있는 데가 강동구 안에서 둔촌이라고 말하는 생활권, 여기 사거리, 둔촌 사거리를 기점으로 아래는 송파, 위로부터 이제 강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리하자면 일단 이거 제일 좋은 단지 올라갔다고 이 지역 다 오른 거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선, 그 다음 단지들이 덜 올랐나 확인하고, 오히려 그런 단지들을 더 타깃해서 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단지들 또한 지켜볼 때 당장 내가 들어가서 살겠어, 이 관점만 가지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이거를 지금 사놓고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냥 그런 단지들이 보통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단지들보다 그래도 현장에서 보면 최소한 5천에서 1억 정도 싸거든요. 고덕 같은 곳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 더 다양하게 열어놓고 보시는 것도 저는 지금 시기에 그래도 좀 더 좋은 단지를 덜 오른 가격을 산다면 고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해요. 저희 서울에 지금 다른 지역도 이제 많이 특히 막 강남, 서초, 그다음에 용산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라와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물건도 이제는 어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특히 거기서 좋아하는 단지들이야 전화하면 저층 단지들 중심으로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 얘 좀 덜 올랐네 싶어서 전화하면 이제 그 물건 없어요, 거래했는데 아직 네이버 부동산에서 안 내렸어요, 그런 단지들이 막 보여요. 근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일시적 특별 세일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이 그래도 강동구는 이제 11월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이제 12,000세대가 입주해요. 근데 12,000세대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고덕에 저 많은 단지들 합친 게 한 15,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웬만한 신도시 하나가 들어오는 규모만큼이 한 단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만큼 큰 단지가 사실 없어요. 그 시기 때 쟤보다는 물량 규모는 작긴 한데 가까운 거리에 이제 더 샵 둔촌 포레라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아파트도 인근에 또 입주를 같은 시기에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대규모 세대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오른 정도가 이제 덜한 거죠. 저는 그래서 강동구 볼 때 둔촌, 고덕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뀔 기존의 강동구의 생활권들, 길동이나 천호나 이런 곳들, 그다음 뿐만 아니라 이제 암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새 아파트 들어와서 많이 바뀌어 이건 아닌데 기존의 상승장 때 리모델링 호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곳이 보세요. 한강 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사락장에는 호재가 작동을 잘 못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좀 더 빠져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강동구 안에서 고덕, 둔촌 아니고도 봐야 될 지역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를 진짜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대단지 입주가 있으면 앞뒤로 당연히 입주 기간에 전세에 영향이 미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엄청 오래 갈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서울에 정말 입주가 이 외에도 입주가 정말 많은가를 보셔야 되는데 서울 25개구 입주를 제가 다 24년, 25년 다 살펴봤어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특히 지금 입주가 그러면 저희가 원래 적정한 수요보다 좀 더 많은 지역이 어디냐라는 거 살펴볼 때 어디가 있었냐? 강남 서초? 그것도 강남 서초 전체가 다 많아요 이게 아니라 이제 1월에 강남 같은 경우는 DH 퍼스트와 아이파크가 입주하면서 그것 때문에 올해 입주가 많았고 서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신반포 쪽 메이플자이가 들어오면서 입주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동대문이나 이제 성북 같은 경우 뉴타운 입주, 압두구선 입주가 있는 정도 그 외가 지금 강동구 정도예요. 서울에 25개구가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일부 대단지 입주하는 그런 지역들 외에는 크게 서울 안에 이제 앞으로 들어올 물량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전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만큼 저는 그러니까 위험하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그냥 강동구 주변에 가격이 덜 올라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해야 할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싼 가격이라는 거 알고 그다음에 전세가가 지금은 완전히 내가 원하는 수준 아니어도 그냥 2년 뒤, 4년 뒤 이렇게 다시 전세를 재계약할 때 그때 회복되는 가격을 가져오면서 투자금을 회수해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별로 일단 다르긴 하겠죠. 어디 생활권에 있냐, 어떤 단지에 있냐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2억 후반대부터 이제 3억대 이후의 투자금 정도로 일단은 살펴보실 수 있는 지금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 투자금이면 예를 들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같아요. 지역을 좀 더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들여다봤을 때 장점이 같은 돈 주고선 그야말로 저평가된 단지를 골라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냥 원래 사람들이 안 좋아해서 서울에서 저가치란 말을 쓰기엔 조금 애매한데 덜 좋은 단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더 그냥 저희가 마음 먹었을 때 그 지역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그래도 내가 좋은 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근데 남아있다 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 서울 다른 지역이 아니라 여길 봐야 되는지 입주는 계속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강동구란 지역을 보시는 지역 후보군 안에 반드시 넣어서 잘 봐놓으시고 그다음에 이미 이 지역에 관심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강동구 이제 올라갔대 꿈틀꿈틀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물건이 어떤 가격에 나올지 모르고 아직 본격적인 입주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서 나한테 이제 주어지는 기회가 있나 없나 꼭 체크하면서 저는 지금 특히 이렇게 입주 앞두고 있는 지역은 관심 갖고 보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제 변화되는 과정도 같이 살펴보아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입주 끝날 때까지 얘 놓지 마세요. 들고 혹시나 내가 이 사이에 나한테 전세가가 좀 더 올라오거나 전세가가 올라오지 않아도 이미 떨어진 가격이 나한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거를 꼭 관심 가지신 분들이 잡아서 그냥 오래오래 가져가는 내 자산으로 강남 4구를 내 주머니에 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지금 본게임 시작 직전인 거죠? 저는 지금 이 시점 지금 시기에 되게 진지하게 봐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입주 앞두고 지금이 봐야 될 때예요.
너무 늦게 입주장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 지역 좋아지고 나서 보겠다라는 마음 먹지 마시고 정말 지금부터 진지하게 보시고 기회 있으면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근데 모든 분들이 지금 당장 강동구가 내 집 마련이나 투자로 적합하진 않을 수도 있죠. 아직 나한테는 사실 조금은 보기에 무리예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 또한 저는 그냥 강동구 놓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입주라는 게 딱 한 시기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입주하기 전부터, 입주하는 중간, 그다음에 입주가 끝나고 조금 더 물량 규모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그 시기까지 시간이 저희한테 좀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살펴보면서 이 지역과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단지들이 그래도 좀 더 가치 있는 단지들인지 이 영상 통해서 저는 잘 저장해 놨다가 내 주머니에 잘 넣어 놨다가 전세가나 이런 게 좀 더 회복되는 것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또 매수 기회가 다시 생긴다면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당장 관심 있는 분이던 아니면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역을 꼭 강남 4구 중에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도 빠지지 않고 이번 방송을 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 다 너무 마음이 급해지세요. 어디 가야 되지? 그러니까 덜 오른데 그냥 일단 돈 맞는데 아무 데나 가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좋은 거 사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어떤 곳들을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매수하면 좋을지를 그래도 선점해 놓는다면 그 선점해 놓은 단지들 가격 지켜보면서 이제 내 돈으로 어느 정도 타깃이 돼. 그럼 그때 매수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되게 많이 아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단지들이 좀 더 빨리 매수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지나서 그 단지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기대 수익이라고 하죠. 그런 수익도 덜 좋은 단지들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더 알아보고 싶긴 한데, 근데 이 영상을 딱 끄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제가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봤던 강동구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관심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월버에서 준비한 강동구 특강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그 링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공부할 때랑 이제 강의를 통해서 먼저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알아갈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포인트를 알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면 어디가 좋은 데인지, 어디가 먼저 봐야 되는 데인지 그것조차 몰라요. 그냥 그거요. 가까운 데부터 보는 거,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강의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큰 강동구라는 지역에서 어디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짚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어때요? 여기에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눈여겨봐야 되는 이제 단지 리스트도 포함되어 있는 거. 그리고 저는 되게 좋은 게 저희 고민이 항상 그거잖아요. 나 만약에 3억 있어, 나 4억 있어, 이 돈 갖고 이 지역 안에서도 어떤 단지를 사야지 좋은 거야? 이 고민 항상 하시잖아. 이제 그런 고민들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어때요? 부동산 지금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원래 살았던 데가 임대 아파트였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임대 아파트에 거의 한 4년 정도 가까이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좋았어요. 사실 신도시에다가 신축에다가 너무 좋은 임대 아파트였는데, 근데 중요한 게 제가 3, 4년 살면서는 진짜 너무 만족했거든요. 와,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를 이렇게 싼 가격에 임대로 살 수 있다니 너무 좋다 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그렇게 시간을 3년 4년 보내고 났을 때 저한테 그 집이 제 자산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데를 이 가격에 산다고.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래서 어떤 걸 계속 했냐면, 거기서 또 임대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고 이제 LH나 이런 사이트도 진짜 많이 보고 막 순번 대기 걸고 그러면서 막 기다렸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 지역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근데 공부 시작하고 나서 느낀 게 그럼 내가 그 지역에 집을 살 기회가 전혀 없었나? 근데 그건 아니었더라고. 내가 그만큼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니까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그 정도 가격에 살만하다고 알아본 적은 있었는지, 그러니까 가격까지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나? 아니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여기 이렇게 좋은 지역 내가 이런 데를 어떻게 사, 이렇게만 그냥 딱 한 개 그어놓고 임대로만 계속 거주할 생각을 했지, 막상 내 자산으로 가져갈 생각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는 그때 시기적으로 제가 2011년, 12년
12년 이때부터 이제 3,4년 살았기 때문에 수도권 시장으로 치자면 되게 저점에 살았던 거거든요. 그럼 누구는 같은 시간에 집을 사가지고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시세 상승이라는 걸 가져갔을 거고, 저는 전혀 이 지역에 이제 같이 그냥 막연하게 조화까지는 알지만 가격이 이 정도면 살만해 이런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제 자산으로 가져갈 기회를 아예 놓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시간이 지나서 진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좋아지는 지역 왜 알아야 되지?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요게 플러스 가격까지만 조금만 더 제대로 볼 줄 아는 방법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니까 저처럼 좋은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마음으로 그냥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드린 거예요. 좋아진 지역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플러스 공부하기로 아직 마음 안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막 그런 강동구가 그런 지역이었어? 라고 막 관심 갖기 시작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심에 한 스푼 좀 더 얹어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고 그러면 같이 플러스 가격도 한번 우리가 이제부터 잘 살펴보면서 여기 강남 사구 내 거 못 만들 이유 없잖아요. 그러면 내 거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기회에 왔다 간지도 모르게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했던 그 안타까운 아쉬움, 후회를 여러분들은 남기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강동구를 처음 가셨을 때가 5년 전이었다고. 계속 강동구를 주머니 안에 갖고 계셨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더 멀리 보였던 지역이었어요. 좋아질 거야 라는 건 아는데 완전히 좋아진 상태도 아니었고 막 좋아지는 그 초기의 단계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좋아지면서 바로 상승장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절로 도망가 버리고. 근데 어때요? 보면서 시장은 계속 변하잖아요. 또 가격이 많이 빠졌던 시기도 있고 지금 뭐 약간 반등했다고 하지만 강동구 전체 반등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지역이라면, 또 좋아질 지역이라면 잘 내 후보군 안에 넣었다가 가격 안에서 좋은 기회 있으면 이제 놓치지 않고 잡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